태어난 지 9달 된 하윤이.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제가요. 한글 이름도 또 세상에 나오게 한 한국인 아빠도 있지만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주 여성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그 외국인. 베트남에서 유학 온 엄마와 하윤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림자 가족입니다. Dạ không chị ơi, em sau khi mà em đã em lên không lúc mà em lên đại học á thì em có đi làm hạnh ba ở dưới Sĩ Hưng á, thì đi làm tầm khoảng gần 1 năm thì lúc đó em mới gặp ba của bé. Là trong lúc đi làm thì em được giống như là chủ, tại vì cái người đó là bạn của chủ, em của chủ vậy đó, thì khi mà đến chơi thì như là chọc giỡn nhau vậy đó chị, rồi sau đó thì được chủ giới thiệu cho tụi em gặp nhau. Nhưng mà ba bé bảo là do là công việc không có được thuận lợi, với lại là bây giờ chưa có kiếm tiền được nhiều á, cho nên là để cái việc kết hôn thì để từ từ đi, để sau này khi mà kiếm đủ tiền rồi á thì sẽ tổ chức đám cưới. 그 말만 믿고 반복되는 폭력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이 씨는 같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다녀온 뒤 돌변하더니 잠적해버렸습니다. Với lại là ba bé cũng biết là em mang thai thì ba bé không có chấp nhận, ba bé kêu là ba bé không có muốn có em bé, cho nên là ba bé kêu em là bỏ em bé đi.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해 불법 체류, 즉 미등록 상태가 된 희엔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Dĩ nhiên là em buồn với chị, tại vì xung quanh em đều thấy là có chồng hoặc là có người nhà đi theo á, còn bản thân em thì không có ai hết á. Em cũng thấy rất là tủi thân. 지금은 지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하윤이의 출생 등록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Nhưng mà bây giờ hỏi về trình tự làm giấy tờ sau khi ra phán quyết rồi á, thì nếu mà em ra phán quyết rồi á, thì khoảng 14 ngày sau thì sẽ ra cái chân chứng nhân. Dạ.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은 이제 비자가 없어지거든요.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일단 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중단이 되면은 체류 자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 대학원생이었는데 아이 낳고 한 3일인가 있다가부터 바로 나가야 됐다고. 학교를. 네. 친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이의 국적 취득은커녕 출생 신고도 안 됩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 사건은 정말.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다. 법적으로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인지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냥 피하고 싶어서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거는 그냥 코피노 문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유학생, 뭐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 많은 이주 여성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그 외국인, 자기의 그 체류 신분마저 너무나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코피노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사 코피노라는 그 사회 현상이라고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게 건강문제 납부를 했을 때 자격이 오늘 날짜로 해서 살려주면 저희가 환불이 되지만 네네네. 그 자격이 뭐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해됐죠? 예예예. 해결 못해요. 오늘 본인은 합법하고 메일은 자동으로 빠졌는데 근데 아마 또 금액에 납부 안 하나 봐요. 그래서 100%는 보험비 없어서 너무 비싸요. 지금은 보통은 15만 원, 12만 원 정도? 근데 오늘은 42만 원 되었어요. 논산의 다문화 센터에서 일하는 완나 씨는 잠시도 전화기를 내려놓질 못합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7살 다니엘은 이런 바쁜 엄마가 익숙합니다. 어느 날에 드라마 봤어요. 서동요. 서동요? 서동요. 이포영. 너무 사랑에 빠져서 푹 빠지는 거예요. 대장김보다 아기부터 어렸을 때부터는 보는 거예요. 완나 씨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한 뒤 취업 비자를 받아 동경하던 나라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는 건 전혀 드라마 같지 않았습니다. 쌀자루는 괜찮아. 안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자료자루는 너무 높아잖아요. 들어오면은 20개 정도 계속 들어가고 놓고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럼 온몸 다 아프다가 사장님 이거 남자 하면 이거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안 돼. 너 나 한국 캄보디아에서 데려왔잖아. 너 고맙다고 생각해.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요. 근데 사장님이 마음 안 들면 연장 안 해주고 연장 안 해주면 미리 3개월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해요. 가야 돼 캄보디아에서. 한국 남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혼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그때 저는 임신했어요. 벌써? 그럼 임신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갈등 생겨요. 6개월, 막 2개월, 3개월 같이 사는데 지옥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지 말라고. 낙태하라고. 시켰어요.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저 회사도 배업하고 그래서 다 문 닫았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서 안정적인 F6, 즉 배우자 비자를 못 받고 단기 방문 비자를 갱신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말했어요. 그냥 안 해준다고. 아까 말씀처럼 아기가 죽든 살든 알아서 해. 연락하지 말라고. 1년 동안은 다니엘 저랑 보험 없어요. 보험 없고 병원 갈 때마다 다니엘 5만 원, 6만 원. 응급실 갈 때는 18만 원, 22만 원. 그래서 저도 근데 다행인 거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2년 동안은. 그래서 너무 안 아파요. 그때는 아프면 큰일 나요. 저도 알아요. 3살이 다 돼서야 한국 국적을 얻은 다니엘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완나 씨는 씩씩한 아들을 보고 웃다가도 이별까지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동반 비자를 가진 엄마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회복지 제도가 국적 중심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긴급생활 지원, 뭐 그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국 국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한국인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제 다른 거 하자 우리. 소도 있고. 4년 전 외국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들의 어떤 의료 문제들이 좀 저희가 접한 케이스 중에서는 큰 건인 것 같아요. 사실 아동들은 그렇게 환경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한테 잣대를 대듯이 아동들한테 그렇게 잣대를 댈 수는 없다. 아동의 문제만큼은 좀 더 그런 시각들을 벗어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수당법 등을 통해서 아동이 이 땅에 태어나면 기본적인 돌봄과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 국적이 없으면. 국적이 없으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9만 5천 명.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집계 안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생 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아동에 대해서 먼저 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고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아서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이들을 포섭하는 개정 방안을 고민을 하다 보면 모든 아동이 좀 보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1991년에 한국 정부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뒤 즉시 등록돼야 하고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국적이 아니라 아동에게 속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서비스 배제 문제는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좀 있나요? 이건 제가. 근데 이거를 또 법을 발의하면 전화가 그렇게 온답니다. 왜? 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외국인들 못 도와줘서 난리냐. 그래갖고선 이 미등록 그 외국인 그 아동 등록제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게 대놓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심스러우시거나. 타겟이 돼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뭐 특히 이제 지역 구민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법 발의했냐 뭐 이런 거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인생의 출발점. 그냥 그게 뭐 기계적으로 똑같이 공평할 수는 없지만 어떤 최소한 어떤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민족주의에 너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부모도 한국인, 자녀도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자 체계를 만들 당시에도 한국인인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 상상력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 얘가 한국인이면 부모도 당연히 한국인일 건데 부모한테 뭔 따로 비자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정부가 이제 국민의 부모? 차라리 국민의 가족? 이런 카테고리의 비자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완나 씨는 하루 한 뼘씩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사실은 진짜 바꾸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가 혼자 키우고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상처 많이 받고 건강에 나쁘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저는 그런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줘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는 진짜 많이 어둠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냥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다니엘도 뭐 열심히 일하고 적금도 하고 다니엘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